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옛날에 두 분 모자 쓰고 이렇게 하던 그 네. 멤버가 오랜만에 되돌아와가지고 네. 저만 모자 쓰고 있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예고해드렸어요. 김수민 평론가가 전해주시죠. 네, 방금 음성 들으셨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파주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파주 하면은 이제 접경지니까 그렇죠. 본인이 통일 대통령을 내세운 거에 좀 부합하는 장소를 고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역시 관건은 윤석열 대비 효과 네.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관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는 정치의 이치는 성동격서라는 비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파주라는 뭐 영화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손자병법이요? 네. 파주라는 영화도 나오고. 있었어요. 예. 파주라는 영화는 좀 결말이 슬펐습니다. 그래요? 아, 예. 그 뭐 슬픈 결말이 될지 이건 다른 의미일지 모르겠네요. 추미애 전 장관 출마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메인 슬로건은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였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 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선거 슬로건이 좀 떠오르는 그런 네, 단어였고요. 또 그 전에 뭐 사람 사는 세상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연설문에서 눈에 띄는 거 두 가지를 일단 잡아봤습니다. 촛불개혁 완수,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민주당 후보들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특별히 내세운 구호가 뭘까?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지대 개혁 강조입니다. 네. 구조화된 불공정의 대표 사례로 토지부동산 사례를 들었고, 네. 이게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지대 추구 사회 비판하는 그런 교섭단체 연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주 강하게 했죠. 법무부 장관일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내가 국무위원이니까 이런 문제에 발언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갖고 나온 이론이 이제 근부 분리론이었는데 이게 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잘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잘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네. 어쨌든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관성 있는 그 행보에서 나온 거긴 하죠. 그런 이점, 장점이 있고, 약점은 이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가 시중에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좀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더블 복지 국가론이었습니다. 더블 복지 국가. 이것도 신조어네.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가 이런 건가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신복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재명 대표 등이 갖고 있는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이었고, 예. 선별복지나 맞춤형 복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보편복지를 강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추미애 전 장관의 더블 복지 국가로는 둘 다 잘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 둘 다 잘하자. 네. 예. 이게 무난할 수 있는데 구체성은 이제 숙제로 남는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토크 콘서트에서 당내 경선 연기에 대한 그 논란에 대해서 네. 입장 물어오는 질문이 있었는데, 특별 당원 당규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더블 복지국가론인데, 예. 그러니까 보통 복지국가, 뭐 복지에 대한 논쟁이 보편 복지를 하면 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고소득층도 혜택이 있으니 선별 복지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간다든지, 예. 보편 복지는 뭐 비생산적이다, 뭐 얘기가 이렇게 간다든지, 예. 선별 복지는 또 다른 어떤 불평등을 확대한다, 뭐 이렇게 가게 마련인데, 예. 그게 아니고 둘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둘 다 하는 것은 결국은 보편 복지론 아닐까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이고, 네, 굳이 더블 복지론인 것은 조금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예. 뭔가 좀 이제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와야 이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미애 전 장관과 대립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장 나왔습니까? 엑스파일에 대한 질문, 이 출마 선언 직후에 토크 콘서트에서 또 나왔는데, 네. 안 본다, 안 봤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보지만 비디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궁금하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다라고 예. 하면서도 공작으로 일부러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분 스스로가 문제가 많다. 엑스파일 아니라도 문제가 많다. 예. 이런 주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고 본인이 또 장관이던 그런 당시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가 안 되고 또 그런 정보가 뭉개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의도판에 건너오면 그런 게 어딨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 만났다. 여의도 나무에서 만났다. 뭐 이렇게 예.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그리고 숙명적 관계처럼 보여요. 네, 추윤 갈등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을 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자기 혼자서 해볼 도리가 없었다. 프레임에 갇혀져서. 근데 이제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이다. 예.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오, 진실의 시간이 그러니까 오고 있다. 종합하면 이거죠. 그때 내가 열심히 잘 싸웠지만 윤 전 총장이 부당한 지위와 권력을 누려서 잘 안 됐고 예.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기는 시간이 다가왔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그렇기 있겠습니다. 때문에 엑스파일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엑스파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이제 본인이 다 예. 주도를 했고 할 수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네.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당시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한테 결과적으로는 뭐 진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 예. 징계가 뒤집히면서. 아,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그 전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고 예. 이제 여기는 나의 전장이다. 아, 네. 밖에서 싸워보자. 나의 예. 유리한 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그나저나 이 말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후발주자라고 봐야 돼요.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윤 전 총장과의 대비 효과 부분인데요. 이제는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장관을 함부로 상대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좀 앞서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맞붙어 버리면 본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고 그 무엇보다 성동격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동격서가 작용을 할 것인데 예. 추미애 전 장관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두 사람은 이 제로성 관계가 아닌 것이고요. 까딱하면 오히려 적대적으로 윈윈을 할 수도 있다. 예, 라고 둘 하는 다 것이죠. 윈윈. 예, 이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추 전 장관이 강성 민주당 지지층을 모아나갈 수 있다. 예. 이런 진단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쪽의 표가 많이 겹쳐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더 불리할 네. 그런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체 레이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기대를 하거나 혹은 우려를 할 수 있겠는데 예. 장점은 강성 지지층이 승패를 떠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추미애 전 장관을 통해서 마음껏 하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경선 성패를 떠나 그 다음에 당의 단합에 협조하는 이런 네.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장점이 있고요. 두 예. 번째 거꾸로 상반되게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강성 지지층 주도의 레이스가 굳어지면서 민주당이 본선에서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성패와 떠나서 네. 빨리 경선이 끝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또 묘한 것은 경선 연기론에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특이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한 무슨 뭐 이 친문 지지층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네.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 아닙니까? 네. 그 1차적인 전선이 지금 형성된 게 경선 연기할 거냐 말 거냐인데 여기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하고 이재명 지사가 각자의 이유로 한 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그 결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한 이 친문 지지층의 지지가 있지만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면 이 경선이 뭔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뭐 당을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이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런데 이런 행보를 취함으로써 경선이 마무리된 이후에 친문 지지층의 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지가 이 당에 대해서 세력에 대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니한 일이 됩니다. 한 가지 의외의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이재명 지사랑 추미애 전 장관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보통 강성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반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예. 않은 층도 있거든요. 예. 이 층이 만약에 1차 투표는 추미애 찍자. 이렇게 가면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더 선전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도 함께 예, 짚어보면 어쨌든 변수가 하나 추가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셔야겠는데 결국 추미애 전 장관 달았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 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도 엑스파일 뉴스인데 예. 윤석열 뉴스의 비밀 엑스파일인가 그냥 X인가. 네. 그 어떤 오늘도 차이가 계속 있나 그냥 모르겠네. X라고 하면은 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 X. 예. 어쨌든지 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X파일 봤다는 사람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 이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도 난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봤는데 이게 일종의 지라시 수준의 내용. 그동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내용.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별 내용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그건 그냥 X다. 그렇죠. X파일이 아니고 X였다 보니까 예. 이런 얘기인데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BBS라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는 아니고 6쪽 정도 봤는데 네. 목차를 쭉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사생활을 다룬 게 대부분이다. 예. 이건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몰래 사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X는 아니고 X 파일이 맞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예,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즉 뭐 기관이 개입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건데 또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는 다 안 하고 있죠 또. 예. 근데 도대체가 버전이 몇 개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은 현재 최소 3가지 판본이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하나는 제목이 윤석열 X파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윤석열 마누라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누가 죄인인가 뭐 이런 문서라고 하는데 이 뒤에 2개 말씀드린 거는 막 압축 파일과 문서 파일 분량이 막 몇십 메가 몇백 메가 이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게 아마 그림 파일이나 뭔가의 어떤 문서의 캡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파일인 것 같아요. 이미지 파일인가 보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볼 게 그간 일부 여당 성향의 유튜브 방송들 그리고 국내 또는 해외에 소지한 인터넷 신문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저런 의혹들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거나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버전의 문서도 이 중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뭐가 어떤 거는 또 복붙 수준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준? 복붙, 긁어붙인 거.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뭐 유사품이 많이 나온다는 이런 어떤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더 나오겠죠 이제. 예, 그다음에 유포선도 다양할 건데 지금은 어떻게 이게 나오고 유포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만들었다, 누가 유포했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야당 버전이 있고 여당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 버전은 여당이 이것을 만들고 나서 일부 이제 평론가가 이걸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제 TBS 라디오에서 한 얘기가 대표적이죠. 뭐라고 했느냐? 계속 이제 수류탄,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이 좋아하는 이런 수류탄 뭐 이런 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참 또 왜 저를 걸고? 적이 만든 수류탄을 밀반입해 와가지고 아군 진지에 터뜨려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수류탄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든 걸 왜 저기 가져와서 터뜨리냐고. 그것이 의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 평론가 장성철 소장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당 버전이 또 있어요. 여당 버전은 이것은 이 야권 내에 대권 주자들 간의 어떤 내부 분열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건데 가령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할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후배고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그걸 다 아는 것도 홍준표 의원이다. 즉 홍준표발 어떤 문제이다. 이런 뉘앙스를 또 준 거죠. 아니 듣는 홍준표 의원은 또 어땠습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X파일을 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이 사찰을 지휘했던 분이 검증을 피하려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여기서 사찰을 지휘했던 분이라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을 얘기하는 거죠. 검찰의 어떤 이른바 범정 뭐 이런 어떤 정보를 다루는 부서 이런 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판사 사찰이라든지 또 범죄 관련된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즉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홍준표 의원도 X파일을 모른다. 우리가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X파일로 인해서 등장한 어떤 검증 국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윤석열 견제를 위해서 활용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게 검찰 내부의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다. X파일에. 그래서 검찰 출신 대권 주자가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목된 게 이제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검찰 출신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럴듯한 시나리오도 있어요. 공안부와 특수부의 대립이 검찰 내에 오랫동안 대립구도인데 황교안 대표 공안 출신 아니냐. 근데 여기서 황교안 전 대표가 MBC 라디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하면서도 검증의 시간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이제 당당하게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게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일종의 말을 갈아타기 위한 주자를 교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김무성 전 대표하고 장성철 소장이 서로 이제 10년 넘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일종의 PK 대망론. 최재형 감사원장이 PK 사람이기 때문에 PK 전현직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충청 대망론을 엎어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싫어하는 친박계들이 배후에 있어서 이걸 또 최재형 감사원장 카드로 엎으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패턴이 하나 떠올라요. 계속 수류탄은 송영길 대표가 만들어요.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면 꼭 국민의힘에 가서 터진단 말이야.
서로 막 오늘도 그런 거 던집니다. 아닙니까? 네. 홍준표 의원, 뭐 황교안 전 대표 마찬가지잖아요. 터지는 건 다 거기서 터지고 생산은 다 민주당에서 하고 그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안 했다고 하죠. 본인들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수류탄인지 솔방울인지도 분간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예. 초보적인 상황입니다. X인 것 그럼 같은 뭡니까? 진짜 이거 참 XX 같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 이런 상황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6월 27일 날 원래 출마 선언, 정치 참여 선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7월 초에 아무래도 장모 사건이 1심 판결이 나기 때문에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사건 예.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의식했는지 6말 7초라고 얘기가 바뀌었고 예. 이 7초도 7초가 될지 7중이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런 X파일로 불거진 검증 국면 이걸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이나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행보로 광주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서 운동권 출신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인사를 만나서 예. 일종의 반문연대 즉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으겠다 이런 전망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중도 확장력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검증 국면에 대한 정치적 돌파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반문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접촉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일정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맨날 접촉만 하고 자꾸 늦어지냐고 출마 선언이 입당도 그렇고.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네. 5월 달에 자기 견해를 분명히 다 밝혔어야 돼요. 그리고 예. 상황을 뭐 주도하고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예.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안 오는 버스 같아요, 어째. 그렇죠. 이게 버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또. 네. 아니 택시 부른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옵니까 그래. 카카오 택시를 기다리면 더 안 와요. 바랍니다. 네. 예, 카풀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차에 사람이 다 안 탔습니다. 예. 대변인 또 한 명 나가셨고. 아 예. 아,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가풀입니까? 아, 참, 풀입니까? 알았습니까?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 이게 또 홍준표 의원 소식 오늘 한번 들어보죠. 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베베 꼬일 것인가? 슬슬 풀릴 것인가? 예. 그 세탁기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되는데. 네, 갔다 나오셨다고 하셨죠. 세탁기에 들어가면 그래요? 사람이 다쳐요. 예. 그 저 이준석 대표하고 뭐 좀 오늘 티격태격했네요. 네, 아까 홍준표 전 대표 윤 전 총장 엑스파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이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 들어본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가장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다라고 아하. 직격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복당 여부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 소통과 합의를 통해 진행하려 한다. 예. 그러니까 여지가 좀 남아있고 이러니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약간 주고받는 게 복당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복당 자체가 안 될 것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당장에 24일 최고위 의결을 거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 대표가 복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당내 기류도 긍정적이고 최고위원들도 찬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온다 이런 신호라기보다는 들어오시겠지만 그대로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지금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대선 주자들을 다 융합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단합을 해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네. 대표의 의도는 뭐 그런 이것도 물론 있지만 자기를 향한 공격에 대한 방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당신은 적대적이냐? 왜 방어해주지 않느냐? 유승민 게 아니냐? 결국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아니냐? 이러는데 예.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이 발언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발언도 나온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름대로 자기 중심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예. 자 만약에 복당이 된다면 네.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 뭐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연쇄 효과가 있을 것이 황교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예. 같이 덩달아서 눈길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홍 의원의 복당이 당내 구주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이제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최재형 등의 주자들에 대해서도 들어올 건지 말 건지 빨리 예. 결단해라 이런 시그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베베 꼬일지 슬슬 풀릴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예. 참 어쨌든 정치 참 복잡하죠.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